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느냐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보험금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 내과나 외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제거 수술을 받으면 양성종양 제거 수술이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탁이에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어느 회사는 보상이 잘 되고 어느 회사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텐데 회사별로 그런 일들이 실제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중 실손의료비는 공통약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상은 동일하고요. 그 외의 보장들은 각 회사마다 각 회사의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상 규정으로 인해 회사별로 상품별로 보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보상이 안 되는 회사인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특히 보상이 나쁘다면 그 회사는 이미 파산하고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험회사마다 거의 동일한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일반 상해 사망, 골절 진단비 등의 보장은 회사마다 문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 시 골절 진단금 지급 등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각종 수술비라든가 특정 암 진단비 등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이 A라는 회사의 약관에는 적용되지만 B라는 회사의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께서는 A 회사는 좋고 B 회사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이 와전데요.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는 잘못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정 약관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우리 고객님이 어떤 사고를 혹은 병에 걸리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설계사님을 만나면 가장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가성비가 좋은 보장순으로 설계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빗나가서 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많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나쁜 보험을 가입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중병에 걸렸을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보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 든든히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10만 원, 20만 원 소소히 보장받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간혹 동일한 회사임에도 보장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고객님이 승용차를 운전하시다가 트럭과 충돌해서 차량이 전파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조수석엔 친구분 두 분이 탑승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가 망가진 것에 비해서는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없었어요. 제 고객님과 친구분은 집이 좀 멀어서 각자 보험사에 연락하고 집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제 고객님과 친구분은 동일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같은 증세로 3일 입원하시고 물리치료받고 퇴원하셨는데 친구분은 50만 원 받으셨고 제 고객님은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두 분 다 사고 시 머리와 목에 충격을 받으셔서 뇌진탕 증세를 보이셨고 보험사도 같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 바로 제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특별히 다친 데가 없고 물리치료만 좀 받으면 되겠다 하셔서 고객님 댁 근처의 신경외과로 입원을 하라고 안내드렸고 고객님 친구분은 교통사고니까 정형외과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셨대요. 두 분 다 의사를 만나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고 문진을 하고서 CT로 뇌, 목 영상검사를 받으셨는데 제 고객님만 뇌진탕이 나온 거예요. 이유는 상해가 달라서가 아니고요. 신경외과에서는 뇌진탕 진단이 가능하지만 정형외과에서는 뇌진탕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형외과에서는 경추, 요추, 염자 진단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급수가 제 고객님은 뇌진탕 11급이 나왔지만 친구분은 12급 요추 염자라서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동일한 상병이지만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서 보험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제가 일전에 업로드한 내용인데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흔한 갑상선 결절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결절은 혹이란 뜻이거든요. 갑상선무록, 폴립, 결절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느냐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보험금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 내과나 외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제거 수술을 받으면 양성종양 제거 수술이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병을 큰 병원의 갑상선 내과나 내분비내과 등에서 진단을 받으면 이 코드 갑상선의 기타 장애로 진단이 나와요. 이 코드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1,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질병인데 질병 코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손에 이 폰은 하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이라고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아이폰이라고도 할 거예요.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지만 의사에 따라서 진료 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 시 고객님께 최대 유리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상선에 물혹이 발견됐을 때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면 어떤 설계사는 실비랑 질병 수술비 나오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수술하셔라 하는 설계사가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으니 큰 병원 내분비과나 갑상선내과에서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런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암이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손해사정인을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 손해사정인을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손해사정인을 고용했더니 손해사정 기간이 늘어나고 보험금은 늦게 나오고 손해사정인 수수료 주고 나면 이래저래 더 손해인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정인을 고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손해사정인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팀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대신 저에겐 경험치가 있지요. 제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의뢰한 손해사정건이 한 200건 정도 돼요. 그 중에는 정말 친절하고 결과도 좋은 건들도 있었고 여기는 다시는 거래하지 말아야지 하는 손사도 있었어요. 고객님들이 사고 자주 나는 것도 아닌데 고객님들이 그런 경험치는 없겠지요. 광고 보고 유튜브 보고서 잘못 의뢰하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손해사정인은 너무 바빠서 광고나 유튜브 촬영할 시간도 없어요. 제게 손해사정인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손해사정인 분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 분야별로 능력치를 검증한 분들이라 신뢰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같이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부탁이에요. 오늘도 친절한 정은씨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